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수장입니다. 네, 오늘은 대전 부동산 시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미니 특강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미래 수요가 집중하는 곳에 주목하자라는 주제로 미니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에 나온 사진은요, 이 지도는 2030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대전이고요. 여기에 두 가지 축이 나오는데 하나는 남북축이 있고 하나는 동서축인데요. 남북축과 동서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두 지역이 겹치는 지역을 주목하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도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핵이라고 하는 두 지점이 있고 거점이 있고요. 생활권 중심이 있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지역은 핵이 될 것이고요. 이 핵에 가장 가까운 순으로 프리미엄이 아마 우선순위가 향후에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예,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도를 가지고 한번 쭉 풀어보는 특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을 처음 오시는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지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대전은 크게 5개 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성구, 대덕구, 동구, 중구, 서구인데요. 일단 5개 구가 있고 읍면동이 있는데 이게 좀 조금은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중앙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죠. 근데 중앙이요, 무슨 구일 것 같으세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구입니다. 서구. 예, 서구가 중앙에 있습니다. 보통 중앙에는 중구가 있기 마련인데 대전은 중앙에 서구가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래요. 왜냐하면은 다른 지역, 잘 모르는 지역 분석하실 때 대부분 다 중구가 중앙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를 선입관들을 오늘 깨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의 중심은요, 서구입니다. 일단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듯 하고요. 그럼 중구는 그냥 구도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구가 최초에 있었고 중구 북쪽으로 혹은 서쪽으로 신도시가 확장이 된 것이 지금의 대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명확할 것 같습니다. 대전의 인구 세대를 간단하게만 볼게요. 대전의 인구는요, 2023년 4분기 가장 최신 데이터겠죠. 기준으로 146만 5,600명입니다. 일단 지난 분기 대비는 좀 줄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대전은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아니고요, 거의 유지되거나 살짝 감소하는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대책 없이 감소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은 대책 없이 감소하는 지역은 아니고요, 그냥 유지 정도 하는 지역. 왜냐면은 확실한 일자리들이 있거든요, 다른 광역시나 도지역과 다르게.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서구하고 유성구에 인구와 세대수가 가장 많이 몰려 있고, 특히 서구의 인구와 세대수가 좀 많은 편이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인구 증감 추이를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쭉 증가하다가 2013년도 고점을 계기로 해서 지금 이제 10년째 하락하고 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부동산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항상 일자리로 뽑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보는데 우리는 종사자 수 위주로 보게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당연히 경기도고요. 두 번째 많은 지역은 서울이라는 것들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 부산, 대구, 인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 물론 부산과 대구 빼고요, 100만대 인구가 있는 지역에서는 대전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69만 5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있다. 이것이 대전의 원동력이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별로 보면요, 일단은 이제 한 지역의 산업군을 분석할 때 제가 기준을 드릴 거예요. 어떤 기준을 드릴 거냐면은 몇만 명 이상이면 좀 기준이 될까요? 5만 명 이상이면은 한 산업군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5만 명이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 텐데요. 하나의 도시를 이루는 인구수예요.
똑같이 하나의 산업군을 이룬다고 하면요 5만 명 이상의 유사한 산업군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대전에는 일단 제조업이 있고요, 건설업, 도소매업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숙박 음식업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과학기술업이 있고요, 교육 서비스업이 있고 보건사회복지업일 텐데요. 다른 대도시들과 유사한데요, 특히 전문과학기술업에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에 5만 명 이상의 산업군이 있다는 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첨단 일자리와 교육에 대한 인구들이 많다는 것들이 한 도시를 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뒷부분에서.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들은 구별로 나눴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가장 많은 서구와 유성구에 좀 몰려 있고요. 특히 사업체 수는 서구에 제일 많고 종사자 수는 유성구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자리만 가지고 인구만 가지고 대전의 탑2를 골라라. 그러면은 서구와 유성구입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서구와 유성구 일자리에 출퇴근하기 좋은 입지의 아파트는 괜찮을까요? 예. 잘 모르겠으면 그런 아파트 선택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국가 첨단 산업단지 15개 곳을 발표를 했는데, 이 15개 중에서 4곳이 충청권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전에는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단 나노 반도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주에도 오성 철도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천안에는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홍성에는 내포 신도시 미래 신사업 국가산업단지일 텐데요. 일단 규모면에서 대전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충청권에서도 일자리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대전은 일자리가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역교통망일 텐데요. 일자리는요 항상 광역교통망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자리들은요, 일자리에서 만들어낸 이 생산물들을 어딘가 보내야 되잖아요. 물류가 중요하고 수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망이 반드시 함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충청권뿐만이 아니라 충청권과 어느 지역들이 주로 연결되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 미래철도입니다. 미래철도의 개발 계획을 보시게 되면은 강원도나 전라도나 경상도보다는 수도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 내륙선, 평택 5호선, 충청권 광역노선, GTX, 서해선, 기타 등등 하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다 충청권과 수도권이 연결되어 있는 노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충청권만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특히 대전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요,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가 있고요, 2단계가 있죠. 그리고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등이 있죠.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충청권 광역철도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대전, 세종, 충청권이 있을 텐데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충청권 광역철도는 2030 도시기본 계획에도 나와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곳, 그러니까 이 지역의 역세권이 될 만한 그런 부지들은 좀 선점할 필요가 있을 만한 필요성이 있는 지역,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1단계가 지나고 있는 이제 대덕구라든지 서구 같은 경우는 무조건이죠. 예, 그리고 2단계, 3단계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우선순위는 이 대덕구, 서구 요에 생기는 요 광역철도망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구, 세대수, 일자리 이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평단가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세대수만 따지게 되면은 유성구, 서구가 탑2라고 말씀드렸고, 일자리 수로 따져도 탑2고요. 그리고 아파트 평단가로 따져도 탑2입니다. 특히 서구가 좀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종시랑 비교해 봤을 때도요, 대전이 좀 압도적으로 좀 인구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종시는 대전의 한 개 구 정도로 보시면은 오히려 더 시너지를 주고받지 않을까. 그래서 서구, 유성구, 세종시는 하나의 광역 첨단 도시, 일자리 도시로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이 있으신 겁니다. 세종시가 더 비싸요? 대전이 비싸요? 전체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 세종시가 더 비싼 것들이고요. 개별 아파트로 따지면은 대전이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이 그만큼 넓다는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의 입지, 대도시를 평가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다른 전문가들과 다른 게 뭐냐면요. 저는 백화점 유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 유무만을 갖고 따져봤을 때는요, 세종시에는 백화점이 없죠. 그래서 이 백화점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오프라인 유통시설들은 이게 폐점을 많이 해요. 마트급 이하는. 근데 백화점은 폐점을 잘 안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백화점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백화점으로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뜹니다. 근데 이것들은 우리 여러 가지 백화점 그냥 붙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백화점, 브랜드 백화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확히는 네 가지인데요. 일단 그 네 가지 백화점 중에서는 대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신세계가 있고요. 북쪽에. 예, 그리고 롯데백화점이 있고요. 그리고 갤러리 백화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또 뭐가 있죠? 예,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현대백화점은 대전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신세계, 갤러리아, 대전이 있을 텐데, 지금 가장 큰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백화점은 신세계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제가 후반부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신세계나 갤러리아 백화점이나 롯데 백화점을 근거리에서 갈 수 있는 입지들 있죠. 그러니까 서구가 될 것이고 유성구가 될 것이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지역들에 좀 필요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학원가일 텐데요. 초중고 근접성이라든지 의대라든지 서울대 진학률 이런 것들 중요할 텐데, 그것들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은요, 학원가입니다. 학원가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들을 좀 주목해 보시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서울의 대치동이라든지 대구의 수성구가 있겠죠. 근데 대구 수성구만큼이나 지방에서 항상 언급이 되고 추천이 되는 입지가 있습니다. 바로 서구 둔산동입니다. 둔산도의 학원가 개수를 봤더니요, 169개. 대전시청 옆에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동쪽에 많고 서쪽에도 19개가 있기 때문에 합치게 되면 한 200개 정도가 대전 둔산 지구에 있어서 요 지역 학원가 가려고요. 심지어는 세종시에서도 내려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요, 대전시에 있는 학원가 전체일 텐데, 포진을 해봤을 때 서구에 많이 있고, 그리고 둔산 유성구에도 좀 몰려 있죠. 예, 그리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요 입지들이 있죠. 여기 위에는 갑천, 여기가 유등천일 텐데, 이 갑천과 유등천 사이에 있는 요 중심으로 해서 학교와 학원가가 좀 몰려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요 중앙에 있는 도마라든지 내동이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여기에 학교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고등학교. 이런 것들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지난 23년 동안의 대전 아파트 시세 변동률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일단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광역시 중에서는 지방, 그러니까 대구를 포함해도 시세가 높은 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서구와 유성구의 시세가 상대적으로 탑2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서구에서는 둔산, 도안이 제일 비싸고요. 그리고 유성구에서는 상대, 죽동, 복명동 등이 제일 비싼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2001년도, 2012년도, 2023년도, 11년 차로 이제 아파트 시세가 바뀌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일단 서구하고 유성구의 가장 큰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떤 차이점이냐면요. 보세요. 서구는요, 2001년도에 지금 제일 비싼 상대동, 죽동, 복명동, 원신흥동에 시세가 없습니다. 왜 시세가 없죠? 이때 아파트가 없는 거죠. 그럼 죄송합니다. 여기는 유성구입니다. 유성구의 제일 비싼 입지 상대동, 죽동, 복명동, 원신흥동에 아파트 시세가 없는데, 이 얘기는 뭐죠? 아파트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뭐죠? 이건 신도시란 얘기죠. 그럼 결국은 유성구는 이제 서구보다는 신도시로 개발된 것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둔산동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초반부터 있었죠. 예, 그리고 여기 월평동, 탐방동, 관조동, 만년동, 복수동, 도마동, 내동, 갈마동, 정림동 이런 지역들은 이미 2001년도부터 아파트가 있었던 입지, 이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연도별로 정리를 할 텐데, 지금 이제 유성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 사업이기 때문에 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한동안 새 아파트 공급이 좀 적을 가능성이 높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2001년도 전에 입주했던 아파트들은 아마 정비 사업, 그리고 또 구도심들은 재개발, 이런 것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대전의 탑2 지도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천,
대전 유성구, 대전 서구가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 서구가 있고요. 서구 왼편에 유성구가 있고요. 유성구 또 왼편엔 세종시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종시와 더불어서 충청권의 탑3 지역으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쵸? 예,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중구처럼 보이는 그 입지 대전광역시청 옆에 주변은 서구라는 것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대전의 탑2는 전국에서 어느 정도 위상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 지자체일 텐데요. 서구 유성구는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 제주 그러니까 좀 이게 두 집단으로 나눴을 때 상위권 집단에 포함되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상이 높다라는 말씀도 드려보고 싶고요. 특히 서구와 유성구는요. 충청남도나 충청북도랑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시세가 높다는 것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각 지역별로 최고가 아파트들입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0억이 넘어가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거의 50억 가까운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종시에는 한 16억 정도가 최고가일 텐데 부산은 70억 아파트가 있었고요. 보여주시면 대구에서도 40억이 넘는 아파트가 있었고요. 대전도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20억이 넘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냐면은 단일 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세종시가 높아 보이지만 비싼 아파트로 보게 되면은 대전이 아직까진 더 상급 입지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일 텐데요. 시세랑 분양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것들일 텐데요. 어찌 보면은 대전은 시세로 보면은 중상위권인데 분양가로 보면은 중하위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이제 세종시도 마찬가지일 텐데, 서울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세종시, 대전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서울, 경기도, 대전, 세종시 규제를 받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규제를 받았었고 얼마 전까지도, 그리고 이전에 10여 년 전에도 규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지역. 이게 왜 그러냐면요. 수도권과 커플링이 돼 있어요.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많이 오르면요. 대전도 많이 오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정부 청사가 연결이 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광역시는 광역시 중에서 대전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광역시랑 커플링이 되는 게 아니라 수도권과 커플링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분양가에 대한 통제를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서울하고 세종시랑 경기도하고요. 대전은요. 그래서 청약을 하게 되면은 입지만 좋으면은 웬만하면 더 분양이 완판되는 경향들이 있다. 그래서 현재도요. 미분양이 많지 않다는 것들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1년도부터 10년 단위로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들을 봤는데, 분양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 분양가에 대한 적정성은 분양 결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대전의 미분양은요, 일단 대구가 제일 많고 경상북도, 경기도가 많은 편인데 대전은 하위에서 4위거든요. 빨간색의 숫자가 큰 거고 초록색의 숫자가 작은 건데, 대전광역시의 미분양 숫자는 초록색에 있죠. 그럼 결국은 미분양 숫자가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적은 지역,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 분양가 자체가 매력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들은 서울이라든지 세종시라든지 경기도나 대전에서는 입지만 괜찮다라고 했을 때는요, 분양가 분석을 따로 하실 필요 없고 분양을 받으시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아파트 재고 물량 연도별로 분석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90년대 입주한 아파트가 제일 많아요. 결국은 90년대 입주한 아파트가 제일 많다는 얘기는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30년 차가 됐죠. 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가장 아파트가 많은 서구 기준으로 봐도 90년대 아파트가 벌써 7만 세대가 넘고요. 나머지는 10년 단위로 깎아봐도 2만, 17,000 적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전에 있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결국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해야 될 텐데, 그러면 80년대나 90년대 입주한 아파트가 많은 지역들을 눈여겨봐야 되겠죠. 일단은 90년대 아파트가 제일 많은 지역은 둔산지구고요. 그리고 80년대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이 도마동에 일단 90년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지금 둔산동이나 도마 뭐 이런 지역들은 아마 새 아파트가 좀 많이 필요한 지역들, 새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을 지역들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대전의 정비 사업을 한번 따져봤는데 일단은 위에 게 재개발 구역이고요. 밑에 게 재건축인데 재건축은 많지 않고요. 근데 재개발은 좀 많은 편이죠. 특히 입지가 좋은 서구, 유성구를 봐야 될 텐데 유성구는 4개밖에 안 되고요. 서구는 9개나 있습니다. 서구에 좀 어떤 재개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재건축은요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세대수가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덕구 법동에 있는 주공 2차 정도만 지금 이제 한 1,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대덕구는 또 입지가 좀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혹시 좀 저렴한 지역에 재건축 아파트 필요하신 분들은 대덕구 한번 가보시는 것들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아마 대부분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서구나 유성구는 이게 지금 재개발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중구, 동구, 대덕구가 오래된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상대적인 신도시에서 새 아파트, 특히 유성구보다는 서구에 재개발할 곳들이 많은데 지금 구역으로 나왔을 때 도마 변동 구역이 많죠. 그러니까 좀 도마 변동 구역이 많은 이유는요. 이 지역이 굉장히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개발이 뒤처졌고 도심이 슬럼화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뉴타운으로 재개발할 타이밍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대전에선 거의 유일하게 도마 변동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지구가 뭐죠? 서울로 따지게 되면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향후 10년 동안은 서구 도마동과 변동에 있는 뉴타운의 개발 계획들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요. 이 뉴타운이 완성되면은 서울에서도 많이 느끼셨죠. 초반에 들어가는 게 무조건 장점이고요. 뒤로 갈수록 분양가도 올라가고 뒤에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 이상으로 초반에 들어갔던 아파트는 더 올라가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전의 재개발 누리신다고 하면은 서구의 도마 변동 뉴타운을 반드시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되도록이면은 초기에 들어가시는 것들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도마 변동 재정비 촉진지구가 어떤 것들이 있냐 라고 했을 때 이제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제 26,000세대입니다. 끝내주죠. 예, 이 정도면은 26,000세대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현재 서울에 양천구에 목동 14개 단지가 있어요. 14개 단지 다 합친 숫자. 한 단지 한 단지가 굉장히 큰 단지인데 그거 다 합친 숫자가 26,000세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마 변동은 아마 대전에 향후에 거의 태풍의 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둔산동이 입지가 제일 좋기 때문에 둔산동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에는 당연히 둔산동에 관심이 많겠지만 거긴 이미 비쌀 거예요. 지금도 비싸지만 거긴 재건축이고요. 재개발로 했을 때는 아마 도마 변동 재정비 촉진지구 뉴타운을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3개 구역이 있는데 한 개는 이미 입주를 했고요. 여기 보면은 도마 2편의상 포레나 준공돼서 인기 1에 입주를 했고요. 2개 지역을 좀 분양하고 분양 준비 중인데 하나는 지금 이제 그 해모로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호바 서밋이 있는데 아마 계속 순차적으로 이어질 거. 지금이 아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조금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신도시는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일자리 부분과 교통망과도 함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대전 자체가 교통의 중심지로 출발한 곳이기 때문에 항상 교통망의 발전들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교통망은 수도권이고요. 두 번째는 충청권이라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수도권과 충청권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들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의 확대 교통망이 충청권, 결국에서 충청권은 광역 수도권으로 볼 수도 있는, 전 대전까지도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떤 입지,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는지 한번 대전 부동산 미래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부동산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저는 웬만하면은 새 아파트를 공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가는 방법에는 정비사업과 신도시가 있는데 정비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이 있고요. 신도시는 우리 1기, 2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는요. 웬만하면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도 안 사는 입지에 인구를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막 증가하는 지역들, 과거의 서울처럼, 그래서 서울, 경기, 결국 서울이 증가하는 인구를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경기도의 신도시로 감당을 했잖아요. 그런 구조로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과거에
막 대전이 막 성장을 할 때요. 성장을 할 때 대전의 인구의 수를 받아줬던 곳이 대표적인 지역이 세종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의 대전은 신도시가 더 유리할까요? 정비사업이 유리할까요? 이제 대전은 더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신도시 사업보다는 정비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 타이밍이 더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도시로서의 역할은 지금 세종시가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권에서는 신도시 역할은 세종시, 그리고 정비사업 같은 역할은 대전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사업과 신도시를 좀 분석하는 방법, 입지 경쟁력, 가격 경쟁력, 상품 경쟁력을 봐야 되는데요. 신도시는요, 입지 경쟁력은 지금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왜?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반시설이 없는 대신 가격이 저렴하죠. 그리고 상품은 거의 동일시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비사업은요, 일단 입지가 좋아요. 좋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데들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요, 입지만 봤을 때는 정비사업이 월등히 좋은 것들이고요, 가격만 봤을 때는 신도시가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비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입지고요, 신도시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를 소유하는 방법의 결론일 텐데, 경제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저는 정비사업 할 걸 추천드리고요, 돈이 없어, 난 신도시 가서 몸테크를 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제가 신도시를 보통 추천드리는 것이 제 전략입니다. 목적별 결론, 실거주 목적, 투자 목적 강할 때 일단은 이제 미래 가치를 따져야 되는데요, 실거주 목적 따지게 되면 당연히 구도심이 낮고요, 투자 목적이 강할 때도 전 구도심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가치, 교통교육, 상권, 환경을 따져야 되고요, 미래 가치는 일자리 교통망, 새 아파트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구도심은 이게 이미 좋고 이것들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신도시 중에서는요,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런 좀 장점이 있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많다, 시간도 많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두말하지 말고 서구의 둔산동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크로버 아파트로 대표가 되겠죠. 크로버 아파트 재건축할 때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예. 재건축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크로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는 어찌 보면은 서울과 비교해도 거의 꿀릴 일이 없는, 손색이 없는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최선의 입지는 둔산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둔산동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거고, 교통, 상권, 교육 환경,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둔산동의 가장 큰 맹점이 뭡니까? 새 아파트가 없죠. 새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특히 우리가 제일 인기 많은 30평대 새 아파트가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둔산동에서는요, 대형평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쪽이 제일 비쌀 텐데, 대형평을 빼고 30평대만 가지고 따지게 되면요, 지금 어디가 제일 비싼 줄 아세요? 탐방동에 이 편한 세상이 제일 비싸요. 왜? 새 아파트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대전 서구에서는, 둔산동에 가까운 입지에서는 만약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인기가 많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둔산동을 S클래스라고 했을 때 가까운 순으로 좋겠지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지역들은 이제 도안신도시라든지 탐방동 아까 제가 2편 세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비싸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요 지역들, 저는 도안신도시랑 탐방동을 이제 A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B급까지도 좋습니다. 여기 도마 변동, 아까 뉴타운 진행되는 곳들, 그리고 관저동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눈에 보이는 것들. 결국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갑천하고요, 유동천 있죠. 요 주변까지가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입지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아까 백화점 입지 말씀드렸잖아요. 백화점 입지 중에서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구에 다 있어요. 서구에. 이거 참 재미있죠? 예, 서구에 다 있다는 것들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기 신세계 대전점이 2023년도에 9,400억 찍었는데, 아마 올해 1조 넘어갈 것 같아요. 1조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갤러리아도 지금 한 7천억 정도 찍었잖아요. 그래서 좀 요 둔산동 주변에서 2조 가까운 백화점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 이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어찌 보면 지금 이쪽에 서구에 있는 중심 같은 경우는
신세계도 가깝고요. 갤러리도 가깝고 롯데도 가깝기 때문에 요 지금 여기 대전 지하철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않게 되면요. 아마 생활 편의성 이용 필요성이 높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포인트일 텐데 대전에서 아파트 선택하실 때 그럼 대전에서는 어떤 아파트를 소유해야 되는지 일단 한 채만 소유한다고 했을 때 어떤 주택 입지 봐야 되냐 상품 봐야 되냐 가격을 봐야 되냐 기존 도심이냐 신도시냐 일단 제가 답은 다 드렸죠. 예,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그냥 춘축 구축 어떤 걸 선택할지도 아마 다 답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전의 정답을요 다른 광역시보다 서울을 벤치마킹 삼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세도 높고 수준도 높기 때문에 나 여기로 살아 라고 하는 대표 좀 어떻게 보면 좀 프리미엄이 있는 입지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같은 거 안 따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대전은 가격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게 분양가 자체가 이미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규제를 받아서 그래서 이유와의 격차도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입지에 상품으로서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좋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구축이 되어도 이게 경쟁력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대전에서 분양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총 세대수, 일반 공급, 청약자 수, 경쟁률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들, 이 아파트들은요, 이제 지금 입주를 한 것도 있고 입주를 하게 될 것들도 있을 텐데, 일단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것 중에, 특히 2023년도에 분양했던 것 중에 숭어리샘 이제 재개발 구역에 있었을 텐데, 서구 탐방동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서구 탐방동에 있는 2편 월상이 제일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예. 그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아파트가 68.67대라고 하는 가장 큰 경쟁력이잖아요. 서구 탐방동에 인기가 있구나. 1000세대가 있으면. 그런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분양분이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일반 분양분 많았던 것 중에선 가장,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 세대가 많게 되면은 어떤 점이 좋냐면요. 경쟁률이 낮습니다. 근데 이건 경쟁률이 낮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것들입니다. 특히 서구 용문동에 둔산 더샵 엘리프 있죠. 이게 2025년도 내년에 입주할 텐데 아마 이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요. 아까 이 편의상 탐방동에 있는 것보다 시세가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순차적으로 찾아가는 것들. 일반 분양분이 많은 입주가 좋은 것들. 그리고 이게 청약자들이 5000세대가 넘게 청약 통장을 넣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수요가 많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입주한 아파트들이든 청약자 수가 5000세대가 넘었던 단지들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다 그런 단지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제일 비싸다고 했던 단지가 뭐였다고요? 2편에서 둔산인데 여긴 둔산이 아니라 탐방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둔산 학원가를 갈 수 있는 입지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수는 작지만 이만큼 인기가 있는 단지일 텐데 아까 제가 예측을 했죠. 아마 둔산 더샵 엘리프가 내년에 입주하게 되면 얘네가 1등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둔산자이 아이파크가 또 2025년도 또 후에 입주하게 되면 또 얘네가 1등을 할 겁니다. 결국은 어떤 단지들이 인기가 많은지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들을 보면 어김없이요. 대부분 서구 아니면 유성구예요. 빨간색 칠한 부분들 있죠.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성구에서는 이제 여기 갑천, 트리플, 시티, 엘리프 이런 단지들 있잖아요. 도안 신도시 뭐 이런 지역들 한번 기억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구 유성구에 있는 단지들은 늘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 서구와 유성구 중에서도 총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는 입지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분양했던 것들을 정리해 보니까 딱 두 단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2022년도에 분양했던 둔산 더샵 엘리프 이게 아마 내년 입주하게 되면 제일 비쌀 것 같고요. 그리고 둔산자이 아이파크 숭어리샘이라고 하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재개발 지역이었을 텐데 이 단지가 입주하면은 이 아파트가 또 제일 비싸겠죠. 그래서 이 아파트들을 좀 따라하는 아파트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단지가 중요한 이유는요. KBS 선도지구 아파트를 50개를 선정합니다. 뭐 헬리오시티부터 해서 쭉 선정을 하는데 이 단지들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시세가 아니에요. 단지수 큰 거예요. 단지수 총. 그러니까 시세 총액이 제일 큰 거죠. 시세 총액이 제일 크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수요도 많고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들의 기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내가 여기 살아 라고 했을 때
입지도 중요하지만 그 아파트의 브랜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편한 세상, 뭐 자이,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이런 것들, 이런 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것은요 브랜드 평판 지수라고 해서 이건 공식적으로 매달 브랜드를 이렇게 조사하는 기관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그 브랜드 지수의 브랜드 평판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1등이 어디입니까? 힐스테이트죠. 2등은 푸르지오, 3등은 늘 바뀌고 있네요. 이 공통점들이 대전에서도 항상 인기가 많은 브랜드들이 인기가 있더라. 그래서 아마 똑같은 입지 조건이라고 하면은 힐스테이트가 제일 비싸고 인기가 많은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푸르지오, 이편한세상, 롯데캐슬 등의 순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금 하나의 지도일 텐데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정부 청사역 주변이 일단은 대전의 핵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새 아파트가 생긴다, 대단지다,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 이 옆에 이제 크로브 아파트가 제일 인기가 있는 이유는 정부 청사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만 크로브 아파트는 대형 아파트고 일단은 중형이 없고 구축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많은 이제 새 아파트들 국평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요, 아무래도 이제 요 주변에는 없기 때문에 좀 한 블럭 떨어진 아까 A급, B급 입지 있죠. 그런 지역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아마 그래서 요 한 장 지도에 보이는 여기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지역들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도인데요. 이 보이는 이 입지일 것 같아요. 갑천하고요, 유등천 요 사이 정도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고, 여기에 정비사업, 재건축이든 재개발을 하게 되면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대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지도가 2040, 2030 대전 도시기본계획으로 말씀드렸죠. 이제 한눈에 보이시죠? 일단은 그러면 딱 한 지역만 꼽아라. 둔산동입니다. 그리고 둔산동에 새 아파트가 좀 들어갈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둔산동에 가장 가까운 입지에 있는 새 아파트들을 주목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둔산동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시는데 이 북쪽으로는 막혀 있죠. 왜? 천으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 남쪽으로 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성, 도안, 원도심 요 원을 그리셔 갖고요. 요 안에 있는 새 아파트들을 주목하자. 1000세대 이상 브랜드 아파트를 주목하자라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대전 미니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결론입니다. 정비사업 주목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전은 특히 정비사업 주목하자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교통망의 방향성을 보는데 수도권과 연결되는 교통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청권 철도는요 수도권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서울도 교육환경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교육환경의 중심은 서구입니다. 서구가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몰리는 곳은 정답이었다고 말씀드렸고, 이 변동 도마 변동, 그러니까 뉴타운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네, 변하지 않는 절대가치, 대한민국 부동산 절대원칙 박숑 김학렬 소장이 늘 이슈가 있는 지역들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